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여름 준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탄을 활용해서 토트백과 그리고 핸드백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체이니 코튼으로 완성했던 아이를 덧포실을 이용해서 조금 응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간단한 짧은뜨기 기법만으로 완성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손잡이는 나선형 뜨기를 활용해서 포인트를 주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라탄이 다 하기 때문에 너무 예쁜 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같이 한번 뜨게 해볼게요. 라탄 숄더백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는 가방 뜨기 좋은 덧포실 활용했고요. 그린 컬러 3볼을 활용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재료가 되는 여기 라탄, 사이즈가 생각보다 큰 아이예요. 이렇게 나무로 된 라탄이고요. 저 끝에 부분에는 뜨게 하기 조금 편하시도록 후처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밝은 컬러의 라탄인데요. 전체 이렇게 구멍이 34개, 그리고 세로는 20개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를 접어서 숄더백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줄 겁니다. 겉에 테두리만 뜨개를 하실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필요한 재료들이요. 손잡이 부분을 연결해줄 오링 4개, 이 아이는 오픈형 오링으로 이렇게 활용해 줄 겁니다. 그리고 가방 바닥에 조금 더 가방에 힘을 좀 실기 위해서 가방 바닥망과 속고발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서비스로 패키지 구매하시는 분들께 같이 넣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먼저 모사용 코바늘 6호바늘 이용해서 뜨게 해볼 거고요. 가위, 돗바늘, 단수링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정리랑 이렇게 속고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 도구들 몇 개 더 준비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그린 컬러로 한번 완성해 볼게요. 덧포실은 가장 끝에 있는 실이 이렇게 올이 풀리기 때문에 라이터로 한번 지져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 2초에서 3초 정도 해주면 까맣게 살짝 그을리면서 더 풀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주고 뜨개를 시작해주세요. 제가 보내드리는 이 라탄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겉면이랑 안쪽 면이 있는데요. 이게 거의 차이가 없어서 원하는 쪽을 겉면으로 활용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은 전체 한 바퀴를 짧은뜨기로 쭉 둘러줄 거고요. 이 모서리 부분만 코스를 늘려서 전체 한 단을 완성을 해올게요. 먼저 왼손에 실을 잡아주세요. 약간의 꼬리실을 놔둔 상태에서 시작을 해줄 거고요. 여기 꼬리실하고 라탄이랑 같이 잡고 떠줄게요. 앞쪽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겉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잡고 뜨개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멍마다 짧은뜨기 2개씩을 해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먼저 구멍은 어디서 시작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가운데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줄게요. 그리고 살짝 길이감이 요 위쪽에 오도록 이렇게 길이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먼저 기둥코가 되는 사슬뜨기를 하나 이렇게 해줄 건데요. 이 사슬뜨기는 짧은뜨기 1코라고 세줄게요. 이제 꼬리실은 옆에 잡으면서 떠줄게요. 같은 공간에 한 번 더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올게요. 그대로 실을 걸어서 당겨주시면 돼요. 길이감이 약간 이 높이까지 오도록 당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첫 번째 구멍에 짧은뜨기 2코를 해왔는데요. 여기 두 번째, 방금 마지막에 했던 짧은뜨기가 빼뜨기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마커를 표시해두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마커를 걸어놓고 빼뜨기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구멍마다 짧은뜨기를 딱 2개씩 해올 겁니다. 자, 그대로 그 다음 공간에도 바늘을 넣고요. 뒤쪽에 꼬리실은 안쪽에 숨겨지도록 이렇게 같이 편물하고 잡아준 상태에서 실을 끌고 나오시면 돼요. 이때 바늘에 걸려있는 오른쪽에 있는 고리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요 끌려 나오는 실의 길이는 요 높이랑 최대한 맞도록 당겨주세요.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짧은뜨기를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구멍 1개당 짧은뜨기 2개씩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또 이어서 다음 공간에도 짧은뜨기 2개를 해올게요.
모서리에는 총 4개의 코를 만들어 줄게요. 가장 끝에 있는 한 개 구멍에는 먼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이제 긴뜨기를 해줄 건데요. 그대로 같은 공간에 바늘을 한번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그럼 바늘에 3가닥이 걸려 있는데 이렇게 동시 통과해서 3가닥을 한 번에다 통과한 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제 옆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옆에 20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으로 넘어올 건데, 자, 같은 방법으로 먼저 첫 번째 모서리에 2코를 더 넣어 줄게요. 긴뜨기를 한 개 더 해줄게요. 그대로 바늘에 실 감아서, 자, 모서리 공간에 바늘 넣고 쭉 당겨서 긴뜨기 1개. 이렇게 긴뜨기가 연달아 2개가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같은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길이감 맞춰서 짧은뜨기 1코. 이제 손으로 만져서 옆으로 쫙 펴지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나란히 들어가게 4개의 코를 모서리에 떠줄게요. 자, 나머지 18개 구멍에도 마찬가지로 이 모서리를 제외한 나머지 구멍에 한 코에 2개의 짧은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2코. 또 다음 공간에도 바늘 넣어서 이렇게 길이감을 쭉 당기는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뜨개 바늘보다 라탄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힘을 줘서 뜨기보다는 약간 숭성한 느낌의 짧은뜨기를 뜬다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길이감도 충분히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실 걸어서 쭉 길이감을 당겨놓고 짧은뜨기.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길이감을 쭉 당겨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반대쪽 18개 구멍까지 짧은뜨기를 반복해 올게요. 쭉 반복해서 18개 구멍에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2개씩을 일정하게 쭉 해왔습니다. 이제 또 모서리 부분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모서리 1개 공간에는 우리가 4개의 코로 만들어 줄게요. 먼저 첫 번째는 짧은뜨기를 1코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같은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서 길이감을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긴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2코는 옆면 부분을 뜬다는 생각으로 또 편물을 돌려줄게요. 여기 라탄의 긴 부분 쪽을 뜬다 생각하고 편물을 돌려서 같은 공간에 긴뜨기를 먼저 1코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렇게 긴뜨기 하나, 이렇게 긴뜨기가 연달아 2개가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공간에 한 번 더 짧은뜨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코너 부분에 4개의 코가 생기고요. 이 4개의 코가 일정하게 들어가도록 손으로 한번 만져서 사슬이 위쪽에 오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쭉 한 바퀴를 다 둘러올 거예요. 이렇게 쭉 둘러서 여기까지 반복을 해오도록 할게요. 가장 마지막 구멍 1개가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구멍에도 짧은뜨기 2개를 떠줄게요. 라탄이 약간 밝은 컬러다 보니까 이 그린 컬러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쨍한 컬러랑 같이 활용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2코를 떠주셨으면 그대로 실을 바늘에서 약간 빼놓을게요. 그리고 마커 걸어놨던 공간, 2번째 코에 제가 일부러 마커를 걸어놨어요. 기둥샷을 했던 부분 말고 바로 그 다음 코에 마커를 걸어둔 이 공간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줄게요. 그리고 빼놨던 고리를 바늘에 걸어서 뒤로 통과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당기는 길이는 사슬의 이 길이랑 좀 비슷해지도록 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있는 고리가 빠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살짝 고정을 해주시고요. 방금 끌려나갔던 실 이렇게 2가닥을 바늘에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고리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이 사슬 위쪽에 사슬이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여기까지 이제 빼뜨기 대신 이렇게 정돈을 하면서 윗단을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단을 쭉 둘러주시면 됩니다. 전체 코수가 216호가 되거든요.
여기 전체 구멍이 34칸이 있는데 모서리 부분을 제외한 32칸에 2코씩 다 떠주었고요. 또 여기 짧은 부분도 총 20개 구멍 중에 모서리 부분 2개를 뺀 18개 구멍에 모두 2코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4군데는 4개씩 우리가 이렇게 코를 만들어서 전체 216코가 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도 쭉 짧은뜨기로 단을 정돈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이렇게 실이 앞으로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길이감을 주고 사슬뜨기 하나 해주세요. 이 아이는 기둥사슬이 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한 코 한 코마다 짧은뜨기를 반복할게요. 그럼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저는 약간 왼쪽 길이감이 조금 더 있도록 만들어 놓고 실 걸어서 통과. 그리고 방금 했던 두 번째 짧은뜨기. 기둥사슬도 짧은뜨기 하나라고 세줄 건데요. 두 번째 코가 빼뜨기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커를 표시를 해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모서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크기가 일정해지도록 일정한 손땀으로 떠주시면 돼요. 자,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반복해 올게요. 한 코에 하나씩 쭉 반복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모서리 부분에 4개의 코 했던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4개의 코 중에서 가운데 있는 2코에는 코늘림을 해줄게요. 먼저 우리가 모서리 떴던 4개의 코 중에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를 한 코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랑 긴뜨기 2코를 넣어줄게요. 자, 두 번째 코에 그대로 짧은뜨기 한 코. 다시 한번 같은 공간에 바늘에 실 감아서 우리 이렇게 세 가닥이 걸리도록 긴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세 가닥을 동시 통과. 이 모서리 부분에 요 끝에 있는 코가 2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코 살짝 돌려서 여기도 동일하게 자, 긴뜨기를 먼저 한 코 해줄게요. 긴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또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를 한 번 더. 그래서 코너 부분에 2코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 끝에 있는 2코를 짧은뜨기, 긴뜨기, 긴뜨기, 짧은뜨기로 이렇게 2코를 늘렸습니다. 그럼 또 옆에 부분으로 쭉 내려가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또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이제 또 전체 한 바퀴를 둘러올 건데요. 동일하게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이 모서리 부분, 이 2코에 코늘림 하는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쭉 뜨다가 이제 코너 부분이에요. 이제 코너 부분에는 4코 중에 2코에만 가운데 있는 2개 코에만 코늘림 해주시면 돼요. 먼저 전체 4개 코 중에서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한 코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코는 그대로 코늘림 할게요. 두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긴뜨기를 한 개 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코가 되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바로 옆에 있는 코 이제 요 반대쪽에 있는 면의 첫 번째 코에는 긴뜨기 한 코를 먼저 해주고 또 다시 한번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해주시면서 테두리 부분에 코너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또 동일한 방법으로 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단 전체 한 바퀴를 다 떠오도록 할게요. 가장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한 코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는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두 번째 단까지 쭉 테두리를 둘러주시면요. 이렇게 기본 가방 본체 모양이 다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단까지 다 뜨고 나면 224개의 코가 되는데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총 우리가 2코씩 증가해서 224코로 이렇게 본체의 전체 코수가 정돈이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빼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두 번째 단 뜨고서 실을 잘라서 정리해 줄 거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실을 두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덮포실은 이 풀리는 부분이 더 울이 나가지 않도록 잘라주고 나면 그대로 라이터로 살짝씩 지져서 더 울이 풀리지 않도록 정돈을 해주시고 뜨개를 이어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해왔으면 바늘에서 실을 쭉 당겨서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이제 돗바늘을 이용해서 이 앞에 사슬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마커로 표시했던 두 번째 코, 이게 짧은뜨기 했던 코에다가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줄게요. 이 아이는 돗바늘을 활용해 주셔도 돼요.
저는 두 번째 코에 바늘을 앞에서 뒤로 찔러서 끌고 나와서 뒤쪽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실을 뒤쪽으로 끌고 나왔으면 뒤쪽에서 저 돗바늘로 연결해 왔거든요. 그럼 보면 사슬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끌려 나와 있는 구멍으로 다시 한번 바늘을 넣을 건데요. 뒤쪽에 한 가닥도 같이 걸도록 이렇게 두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당겨주세요. 그럼 앞쪽에서 봤을 때 사슬 모양이 하나 생기면서 이렇게 일정하게 완성이 됩니다. 요거는 힘 조절해서 우리 사슬의 크기가 최대한 동일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서 이제 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쪽으로 숨겨주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짧은뜨기 다리 뒷면 쪽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이제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몇 번 더 숨겨줄게요. 그리고 실을 잘라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당기게 되면 사슬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숨겨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숨겨주셨으면 한 0.5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실을 잘라줄게요. 한 0.5cm 정도 두고 실을 잘라주었습니다. 여기 꼬리실이 이렇게 살짝 남아있는데 여기는 이제 불로 지져서 고정을 해줄게요. 더 풀리지 않도록 약간 태우듯이 지져주시고요. 이렇게 라이터 뒤쪽으로 눌러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자, 풀리지 않도록 정돈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방 본체의 겉면은 이렇게 전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약간 크기감이 있는 토드백으로 완성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옆면의 편물은 똑같은 편물 2개를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주 쉬운 기본 짧은뜨기로만 완성을 해볼게요. 역시 6호 바늘을 이용해서 떠줄 거고요. 약간의 꼬리실을 남기고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 걸려있는 실 뒤쪽에서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꼬인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꼬인 부분을 고정을 해주고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사슬뜨기 하나가 완성됐는데요. 꾹 당겨서 조그맣게 매듭을 만들어 줄게요. 이거는 코로 세지 않습니다. 자, 먼저 14개의 사슬을 떠올게요. 이렇게 바늘에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기는 이 고리가 사슬뜨기가 돼요. 사슬뜨기 할 때는 바늘에 걸려있는 이 고리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당겨놓고 그대로 통과. 그래야 일정한 크기의 사슬이 완성이 돼요. 14개의 사슬을 반복해 올게요. 이렇게 사슬뜨기 14코를 해주시면 돼요. 가장 첫 번째 했던 매듭은 코로 세지 않습니다. 14개의 코를 떠주셨으면 14번째 코를 왼손으로 하나 고정을 딱 해주세요. 14번째 사슬을 왼손으로 고정을 해주고 기둥 사슬을 한 개 더 떠주도록 할게요. 이 15번째 코는 이렇게 옆면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14번째 표시했던 사슬 살짝 돌려보면 이 뒤쪽에 뒷코가 있어요. 14번째 사슬 약간 뒤 아래쪽에 있는 요 하나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공간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 이제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바늘에 실 걸어서 통과시켜 주시고요. 왼쪽 길이가 살짝 길이감이 조금 더 있도록 그리고 두 가닥을 통과. 이렇게 기본 짧은뜨기를 떠올게요. 먼저 단 시작에는 마커를 표시해 놓을게요. 첫 번째 단 시작하는 코에는 제가 여기 마커를 표시해 놨는데요. 짧은뜨기, 코 빼먹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아래를 보면 뒤에 이렇게 코산이 있습니다. 한 코 한 코 또 바늘을 넣어 줄게요. 그 다음 뒷코에도 바늘을 하나 넣어서 또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단에는 총 14개의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오시면 돼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끌고 나와 줄 건데 항상 오른쪽에 걸려있는 고리는 커지면 안 돼요. 이 고리의 크기가 사슬뜨기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끌고 나오는 실이 약간 길게 해주시면 다리 쪽이 오동통해져요. 이렇게 동일한 사슬뜨기, 일정한 손땀으로 14코를 떠올게요. 가장 마지막 뒷코 확인해 주시면 돼요. 14개의 짧은뜨기를 같은 크기로 일정하게 떠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두 번째 단부터 28번째 단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떠줄 거예요. 자, 기둥 사슬을 한 코 떠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편물을 돌리는 방향은 매번 동일한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기둥 사슬 바로 아래에 있는 코, 이 아이가 단 시작 코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사슬 2개 다 들어가도록 바늘을 찔러 주시고요. 그대로 이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에 시작하는 공간에도 마커로 표시를 해둘게요. 기본 짧은뜨기 편물의 단 시작코가 눈에 보이시는 분들은 마커를 생략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코에는 또 마커를 걸어 놓을게요. 그럼 두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사슬에 바늘 넣어서 한 코에 하나씩 14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단도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이제 마커를 걸어놨던 공간이 가장 마지막 코예요. 이 마커 표시했던 이 코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4개 짧은뜨기를 또 이렇게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기둥사슬을 하나 떠주시고요. 그대로 편물을 돌려주세요. 돌리는 방향은 동일하게,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단 시작하는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커 걸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28번째 단까지 저는 쭉 반복을 해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면에 편물이 2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편물을 2장 완성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쭉 반복해서 28번째 단까지 완성을 해왔습니다. 단을 셀 때는 꼬리실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때 보이는 편물로 단을 세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는 가로선이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단까지고요. 또 위에 라인이 쏙 파여있는 라인까지가 두 번째 단이에요. 2단, 4단, 6단,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단까지 총 이렇게 편물 하나를 완성을 해왔습니다. 실은 조금 잘 나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코가 남아 있어요. 보면 마지막 코는 또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넣어서 14번째 짧은뜨기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사슬이 커지지 않도록 한번 당겨주시고 사슬뜨기 한 코 하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제 끝에 남아있는 이 2개의 꼬리실은 우리가 돗바늘을 이용해서 편물 안쪽에다가 숨겨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짝수단 있는 부분을 겉에 쪽으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반대쪽에 이렇게 돌려서 남은 꼬리실들을 중간중간 숨겨주시고요. 잘라서 불로 한번 지져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편물 2장을 완성해서 옆면 2개를 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라탄에 연결을 해서 우리 가방 모양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연결하기 전에 손잡이도 먼저 떠놓도록 할게요. 손잡이는 나선형으로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손잡이를 시작할 때는 우리 가장 끝에 부분에 올풀림이 없도록 한번 불로 지져주세요. 그리고 약간의 한 5cm 정도 여유실은 놔둔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포이토드백 떴던 것처럼 나선형 손잡이를 또 이용해 줄 건데요. 먼저 꼬리실을 엄지손가락 앞쪽으로 한 바퀴 감아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동그랗게 말린 부분을 옆으로 빼서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매직링으로 시작을 해줄게요. 이 매직링 안쪽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실을 끌고 나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이 커지지 않도록 살짝 당겨주시고요. 그대로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사슬뜨기를 한 코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매직링 안쪽에는 짧은뜨기 5코를 해올 거예요. 먼저 매직링 안쪽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올게요. 이럴 때 왼쪽 길이는 살짝 길이감이 한 2배 정도 되도록,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여기가 단 시작 코입니다. 마커로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5개 코를 만들어 올게요. 자, 또 동일한 방법으로 매직링 안쪽에 넣어서 짧은뜨기 연달아 5개를 떠올게요. 이렇게 5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요. 여기 고리 바로 밑에 있는 V자 모양이 1, 2, 3, 4, 5, 5코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에는 매직링 안쪽에 짧은뜨기 5코를 해주고 꼬리실을 꽉 당겨줄게요.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완전히 원형이 아니고 약간 오목한 느낌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두 번째 단도 마커 없이 개수를 세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편물을 돌려 잡아서 우리가 단 시작했던 첫 번째 요 짧은뜨기 했던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또 5개를 해오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편물을 이렇게 동그랗게 좀 말아오고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커지지 않도록 왼손을 살짝 당겨준 상태에서 자, 단 시작했던 짧은뜨기 요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한 코 해주세요. 자, 첫 번째 한 코를 했으면 이제 5개를 세면서 떠주셔야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코도 바늘 넣어서 또 짧은뜨기 둘, 셋, 4개 이렇게 오목하게 말려 들어가게 돼요. 자, 5번째까지 두 번째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까지 떠주면 모양이 완전히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자, 편물을 펴서 볼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단까지 짧은뜨기 우리가 한 코에 하나씩 5개를 떠줬다면 세 번째 단부터는 바늘 넣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단부터 바늘 넣는 공간만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계속 같은 방법으로 무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런 편물들이 짧은뜨기 뒤쪽의 모양이에요. 자세히 보면 요 밑에 요 위쪽에 원래 사슬이 있는데 안쪽에 사슬 한 가닥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가로선 하나랑 세로선 2개가 들어있어요. 짧은뜨기의 기본 편물 뒷면의 모양이거든요. 요 모양 중에 오른쪽에 아래쪽에 있는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 넣어서 짧은뜨기를 진행할 거고요. 또 살짝 편물을 돌려서 보면 그 옆에 있는 코가 또 보이시나요? 이 옆에 있는 코의 모양도 위에 사슬이 있고 가로선 하나랑 세로선 2개가 있어요. 이 세로선 중에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가 바늘 넣는 공간입니다. 여기, 요 코가 바늘을 넣어주는 공간이 돼요. 자, 또 살짝 돌려서 보면 안쪽에 이미 말려서 안 보이는 사슬, 그 아래쪽에 가로선 하나랑 세로선 2개, 세로선 2개 중에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느낌의 오른쪽에 있는 이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선형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뜨는 방법은 쉬운데 바늘 넣는 공간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보면 여기 사슬 넣는 공간이 있어요. 바늘을 넣어보면 이 안쪽에 말려 있어서 사슬 모양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두 가닥이 사슬 모양이거든요. 원래 바늘 넣는 공간인데 여기 공간 말고 그 아래쪽에 짧은뜨기 다리 모양이 있어요. 아래쪽에 가로선 그리고 세로선 2개. 가로선이 2개처럼 보이는데 그 아랫부분에 가로선 하나랑 세로선 2개가 결국에는 여기 짧은뜨기 뒷면의 편물이거든요. 이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한 가닥에 바늘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찔러주고 실 걸고 나와서 그대로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코도 이렇게 보면 가로선 2개가 보이고 세로선 2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때 이 위쪽은 사슬의 모양이고요. 아래쪽에 가로선 그리고 세로선 2개 중에 오른쪽에 있는 세로선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 공간만 잘 확인해서 계속 무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뜨고 나서 살짝 편물을 돌려서 보면 눈에 딱 보이면 좋을 텐데요. 가로선 하나랑 세로선 2개. 그러면 이 세로선 2개 중에 이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자, 또 살짝 돌려서 이렇게 보면 이미 오그라들어서 안쪽의 모양이 보기 힘들어요. 안쪽에 여긴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여기 가로선이 한 개가 있고요. 또 세로선 하나랑 이쪽으로 약간 누워있는 세로선 오른쪽에 있는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또 한 번 더 살짝 돌려서 보면 여기 가로선 하나랑 세로선 2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른쪽에 한 가닥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세 번째 단을 지금 쭉 떠왔어요. 세 번째 단까지 떠주고 나도 모양이 예쁘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해볼게요. 자, 또 그 다음 코 가로선이랑 세로선이 눈에 보이시면 여기 오른쪽 세로선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계속 이제 무한 반복이에요. 요 안쪽에 모여있는 공간은 코가 예쁘지 않아서 없다고 생각해주면 가로선 1개, 그리고 이렇게 세로선 하나랑 이쪽에 약간 옆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당겨진 아이가 있어요. 여기 약간 가로선처럼 보이는 오른쪽에 바늘 넣어서 또 짧은뜨기 하나. 또 그 다음 코도 보면 이 위쪽에 모여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짧은뜨기 다리 모양이 보여요. 그런데 오른쪽에 이 세로 모양이 약간 옆으로 누워 있어요. 요 누워있는 부분에 바늘 또 위에서 아래로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이제 무한 반복해주면 나선형 모양이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코도 가로선과 세로선. 여기 있는 요 코 중에 약간 누워져 있는 오른쪽에 있는 세로선에 또 한 가닥. 또 그 옆에 코도 이렇게 보면 가로선, 세로선 2개, 2개 중에 이쪽 코예요. 이쪽 코, 거의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닥.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한 가닥. 또 돌려보면 가로선 하나랑 세로선 2개, 2개 중에 한 가닥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요, 이렇게 돌돌돌 말리는 모양으로 완성이 됩니다. 보면 안쪽에 동그랗게 지금 5개가 모여 있는데 이거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고 딱 보면 가로선 하나가 있고 세로선 2개가 시옷자처럼 생겨 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에 있는 시옷자 모양, 이렇게 누워 있는 세로선에 또 짧은뜨기 한 코, 이걸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보다 보면 나선형이 살짝 모양이 생기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요 코에 그대로 바늘 넣어서 또 짧은뜨기 하나. 다시 또 살짝 돌려보면 이렇게 나선형이 올라가고 있는 요 2개 사이 중에 요 가로선,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또 짧은뜨기 하나. 요거를 이제 무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부분 중에 가운데 가로선, 여기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쭉 뜨다 보면 예쁘게 나선형이 생깁니다. 저는 35cm까지 쭉 반복을 해왔어요. 이 아이는 몇 단 떠주세요 라고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뜨면서 길이를 재서 35cm가 되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에는 오링을 넣어왔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자로 35cm가 되도록 쭉 떠주셨다면 마무리할 때는 2코씩 코줄임을 할 거예요. 자, 그대로 우리 바늘 넣는 공간에 한번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올게요. 그리고 그 앞에 코에도 같은 방법으로 실을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자, 다시 또 옆에 2코도 모아뜨기 할 거예요. 자, 바늘 넣는 공간에 실을 당겨오고 또 그 다음 코, 이렇게 매번 넣는 공간에 바늘 넣어서 또 코줄임을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 코에는 빼뜨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고 실은 약간 여유 두고 잘라주세요. 그럼 이 고리 사이로 꼬리실을 넣어서 꾹 당겨서 매듭을 아래쪽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끝에 부분이 동그랗게 완성이 돼요. 이제 꼬리실은 안쪽에 넣어 줄 건데요. 돗바늘을 활용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뱅글뱅글 5코를 반복해서 떠왔으니까 저 안쪽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공간에다가 바늘을 찔러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쯤으로 바늘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당겨주세요. 그러면 여기 윗부분도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있는 모양으로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온 실은 0.5cm 정도 여유 두고 잘라주시고요. 요거는 불로 한번 지져주셔도 되고 아니면 살짝 당겨서 안에 쏙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쪽도 우리 매직링으로 시작했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운데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 중간쯤에 나오도록 이렇게 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짧게 완성을 해봤는데요. 이 나선형 손잡이는 35cm 2개를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오링을 넣어주시면 돼요. 오링은 오픈형 오링 이렇게 열어서 이 가운데쯤에 이 아이가 잘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오링 안쪽으로 딱 가운데쯤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양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잡이도 2개 완성을 해올게요. 이렇게 가방에 필요한 모든 편물들은 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이제 가방 본체랑 옆면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옆면과 가방 본체를 연결을 해줄게요. 옆면은 짝수단이 보이는 쪽을 겉면으로 놓고 우리 본체랑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옆면엔 28코를 연결해 줄 거고요. 바닥에는 14개의 코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자세히 코를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옆면 부분의 가장 첫 번째 코는 맨 위쪽에 사슬이 일정하게 보이는데요. 가장 끝에 부분의 사슬, 여기가 옆면에 연결할 첫 번째 코예요. 첫 번째 코, 그리고 가로선이 보이는 이 옆에 공간이 두 번째 코, 그리고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세 번째 코예요. 그러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28번째 코는 여기가 가장 마지막, 옆면을 연결할 때 이렇게 가로선이 보이는 곳이 마지막으로 연결할 코가 돼요. 그리고 바닥 부분은 이렇게 뒤집어 보면 예쁘게 사슬이 14개 있는데 이 사슬에 한 코씩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쪽 옆면도 마찬가지로 이 아랫부분에서 한 칸 위에 가로선 부분 보이는 여기가 첫 번째로 연결할 부분이에요. 이렇게 쭉 한 코 한 코 28코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은 위쪽에 보이는 이 사슬, 여기가 가장 마지막 28번째 연결할 코가 됩니다. 연결할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본체에 필요한 부분에 마커를 좀 표시를 해 놓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코너 부분을 이렇게 보면 여기 긴뜨기한 부분이 2코 있어요. 이게 가로선이 하나씩 더 있는 여기 부분이 긴뜨기 했던 부분인데 여기 긴뜨기 했던 오른쪽에 있는 코에 먼저 시작하는 부분에 마커를 걸어 둘게요. 자, 이렇게 이 코너 부분에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긴뜨기, 짧은뜨기 했던 이 코 중에 긴뜨기 했던 코부터 시작해서 먼저 옆면을 연결할 28개 코를 세줄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여기 28번째 코가 여기 있어요. 28번째까지가 옆면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코, 바닥이 시작하는 코에다가 마커를 걸어 둘게요. 이 노란색 마커부터가 바닥 코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14개를 세줄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여기 14번째 코에다가도 마찬가지로 마커를 표시해 놓을게요. 여기가 가방 바닥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바닥 바로 위에 있는 코부터 28개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이렇게 28번째 사슬에 마커 걸어두도록 할게요. 그럼 28번째 사슬도 보면 긴뜨기, 여기 가로선이 하나씩 더 보이는 부분이 긴뜨기 했던 부분인데 긴뜨기 했던 부분에 요 옆면 쪽에 있는 여기까지가 총 코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8개, 14개, 28개에 해당하는 부분에 마커를 표시를 해주고 옆면이랑 연결해 주시면 돼요. 양쪽에 옆면 들어가는 부분을 다 마커를 걸어왔고요. 라인이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거 확인해 주셔야지 가방 연결했을 때 삐뚤어지지 않고 예쁘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옆면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옆면은 이렇게 접어서 여기 직사각형 모양의 옆면 편물이랑 같이 잡고 연결해 줄 거예요. 짝수단 쪽에 있는 부분을 겉면으로 놓고 이렇게 잡고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겉면 부분에서 짝수단이 예쁘게 보이겠죠. 이제 설명드린 대로 코수 맞춰서 짧은뜨기로 한 바퀴 쭉 연결을 해오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마커 표시했던 코랑 여기 코랑 그리고 첫 번째 연결할 때는 위쪽에 사슬을 먼저 연결해 줄 거예요. 사슬. 그리고 짧은뜨기 연결할 때 편물이 예쁘게 나오려면 가방의 겉면 부분이 보이는 쪽으로 놓고 이렇게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남아있던 실을 가지고 와서 약간의 여유실을 두고 시작해 줄게요. 나중에 우리가 돗바늘로 연결할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끌고 나와서 그대로 통과 여기에 사슬뜨기를 먼저 한 코 진행을 해줄게요. 이렇게 당겨와서 사슬뜨기 하나, 이 아이는 짧은뜨기 한 코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그 다음 코, 이 앞에서는 사슬에다 바늘 넣어주시면 되고요. 뒤쪽의 편물은 이렇게 펼쳐보면 가로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구멍이 있습니다. 옆에 부분에 여기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 이 꼬리실은 잡고 떠주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 놔두고 잡지 않고 그대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올게요. 그럼 다음 코도 앞쪽에서는 사슬에 넣어주시고요. 뒤쪽 편물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번에는 라인 부분 끝에 쪽에다가 넣어서 또 짧은뜨기. 이렇게 우선 28개를 연결을 해올게요. 같은 방법으로 옆면 쭉 연결하면 이제 2코가 남아있어요. 마커 바로 전 코까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설명드린 대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은 이렇게 단 차이가 나는 게 맞아요. 28번째 코는 옆면 부분에서는 돌려봤을 때 이 가로선 있는 부분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이렇게 28코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옆면 부분 짧은뜨기로 쭉 연결을 해왔어요. 이제 여기 노란색이랑 빨간색 마커는 바닥이에요. 14개의 코에 한 코에 하나씩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커 있던 공간이랑 그리고 우리 옆면 부분에서는 아래쪽에 사슬이 딱 예쁘게 보이니까 이 사슬 모양에 맞춰서 똑같이 또 짧은뜨기 14코 해주시면 돼요. 쭉 연결하면 가장 마지막 코 남아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한 코랑 그리고 우리 가방 바닥 부분에서도 여기 사슬뜨기 한 코 남아있는 여기 부분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옆면 연결할 때는 이제 손에 힘이 좀 들어가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나이프 그립으로 떠주는 게 조금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자, 이제 28개 코를 또 동일하게 옆면 부분 연결해 줄게요. 옆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슬 중에 한 코 떠주시고요. 자, 이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로선 있는 부분에 구멍에 넣어 주셔야 돼요. 가로선 있는 부분에. 그리고 이제 위에는 또 동일하게 구멍마다 맞춰서 한 코씩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면 부분을 또 쭉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왔어요. 이제 마지막 한 코가 남아있어요. 마커 표시했던 공간에 먼저 사슬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줄 거고요. 옆면 부분의 편물에는 위쪽의 사슬, 가장 위쪽의 끝에 부분의 사슬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가장 끝에 부분의 사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은 자르지 않고 그대로 앞면 부분을 따라서 빼뜨기를 여기까지 해올 거예요. 그럼 또 반대쪽 옆면도 짧은뜨기로 한 바퀴 연결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마무리 해오도록 할 거예요. 그럼 28개 코의 옆면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해왔습니다. 그럼 다음 코, 눈에 보이는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통과 빼뜨기 해주세요. 너무 잡아당기지 말고 약간 요 사슬에 길이를 맞춰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코 한 코 빼뜨기를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쭉 윗단은 42코 되는데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따라서 빼뜨기를 쭉 둘러서 위쪽에 편물을 도톰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마커 바로 전 코까지 빼뜨기를 쭉 둘러왔고요. 이제 마커 연결했던 공간은 또 반대쪽 옆면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짝수단 이렇게 예쁘게 사슬이 보이는 부분이 위쪽에 오도록 이렇게 또 잡고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옆면 연결하는 부분은 아까 반대쪽이랑 동일해요. 실을 자르지 않고 전체 옆면이랑 윗단 다 같이 마무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연결할 때는 가장 위쪽에 사슬 먼저 위쪽에 사슬에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 해줄게요. 옆면 연결할 때 가장 처음은 이 위쪽에 첫 번째 가장 끝에 있는 사슬에 연결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또 한 코 한 코 맞춰서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오도록 할게요.
두 번째 코는 가로선 있는 부분, 또 세 번째 코는 라인 있는 부분. 요거 맞춰서 또 쭉 반대쪽 옆면까지 연결해 올게요. 반대쪽 옆면도 지금 쭉 연결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옆면 연결할 때는 코수 딱 맞춰서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옆면 뜰 때 이제 손에 힘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옆면을 뜰 때는 이렇게 나이프 그립으로 뜨는 게 좋기는 해요. 코수 확인해서 넣는 곳 확인해 주시고요. 약간 긴 짧은 뜨기를 뜬다는 생각으로 길이감을 좀 빼놓고 떠주시면 조금은 수월하실 거예요. 코수가 틀리게 되면 가방이 또 예쁘게 각이 딱 안 나오고 삐뚤어지니까 코수는 꼭 확인을 해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옆면 다 연결했고 두 코 남아 있어요. 마지막 한 코에는 여기 공간에 가로선 있는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 해주고 마지막 한 코는 맨 위에 사슬에다 연결해 줄 거예요. 옆면 부분에 가장 위쪽에 사슬, 이 사슬에 바늘 그대로 넣어서 실 걸어서 짧은뜨기 한 코. 그럼 이렇게 쭉 옆면이 양쪽 다 연결을 다 깔끔하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다 각이 지는데요. 라타는 잘 접어지거든요. 약간 열을 주고 이 각에 맞춰서 좀 눌러주면 모양이 딱 잡히더라고요. 약간 스팀을 한번 살짝 해주고 나서 이 옆면 부분에 맞춰서 저처럼 손으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럼 각이 딱 생기게 돼요, 살짝.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이렇게 눕혀놨을 때 옆면 끝에 부분에 맞춰서 여기 위치 접어서 살짝씩 손으로 만져주시면 딱 이렇게 각이 생기면서 가방 모양이 더 딱 네모나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남은 부분은 옆면 두 개는 다 연결을 해왔고요. 마지막 앞쪽 부분에 빼뜨기가 남아있어요. 그대로 우리 마커 다음 코 옆면 다 연결해왔으면 그 다음 코에는 바늘 넣어서 자, 빼뜨기 앞에 부분에 전체 한 코에 하나씩 일정한 크기로 빼뜨기를 떠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에 부분에 또 빼뜨기로 앞면 부분을 좀 단단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자, 쭉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42코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반대쪽 옆면 시작했던 부분, 여기 꼬리실 있는 부분까지 왔거든요. 여기는 이제 실을 잘라서 여기 고리를 하나 앞에 만들어 줄게요. 실을 한번 잘라주시고요. 여기 끝에 부분에는 더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대로 지금 잘 나온 실은 통과시켜 주시고요. 자, 돗바늘을 이용해서 앞에 사슬을 하나 만들면서 정리를 좀 해줄게요. 보면은 옆면에 시작했던 사슬,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사슬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동시켜 줄게요. 여기 앞쪽에 사슬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바늘이 나와 있는 공간, 이 공간으로 다시 뒤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당겨 줄게요. 그럼 사슬 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끝에 있는 꼬리실. 이제 끝에 꼬리실 두 줄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안쪽에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약간 태우듯이 이렇게 불로 조금 지져서 풀리지 않게 고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본 토트백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사이즈 넉넉하고요. 제가 아까 바닥 부분은 접어와서 이렇게 각이 살짝 잘 잡히는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여름에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죠? 안쪽에 이너 파우치 넣어서 활용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대로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손잡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손잡이는 이렇게 연결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로로 연결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원하시는 대로 이 오링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 오픈형 오링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대략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 네 번째 칸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아예 쿡 찔러줄 거예요. 그래서 고정감 있게 활용할게요. 반대쪽도 같은 위치에 손잡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1, 2, 3, 4.
가방 전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가방 사이즈가 조금 크다 보니까 한 번에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오링에 연결해서 가방 양옆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가방이 생각보다 크기감이 좀 있고요. 라탄이 나무로 되어져 있는데 엄청 단단한 재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옆면을 연결했던 이런 모서리 부분들을 저는 살짝 눌러서 이렇게 각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 바닥 부분도 이렇게 안에 물건에 무거운 거를 넣었을 때는 약간 처지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 부분에는 가방망 연결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활용해 볼게요. 라탄이랑 색상이 비슷하게 이렇게 화이트 컬러 안쪽에 넣어서 활용을 해줄 겁니다. 가방망은 조금 단단한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용 가위 이용해서 가방 바닥 크기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가방 바닥이랑 최대한 크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완성을 해왔거든요. 요거를 가방 안쪽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약간 큼직하고 이렇게 라탄이 들어가서 더 시원한 여름 가방이 완성인데요. 바닥 부분에 조금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방 바닥 크기를 자른 거를 안쪽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넣어서 활용해 주셔도 되는데요. 조금 더 고정감 있게 하고 싶어서 가방 바닥 부분에 이제 속고발을 연결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활용을 해 볼게요. 저는 보면 가방 바닥에 이 끝에 중앙 부분에 이렇게 나무가 겹쳐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속고발, 이렇게 콘센트처럼 생긴 속고발을 잘 끼워 넣어 주세요. 처음엔 잘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안쪽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반대쪽에서는 이제 화면상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플라스틱망 사이로 들어가도록 찔러주시면 되고요. 고정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손에 힘을 주고 접어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도구 활용해서 접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안쪽에 속고발을 벌려서 딱 고정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방망이랑 가방 바닥 한쪽이 고정이 돼요. 그럼 한쪽 맞은편도 같은 위치에 맞춰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군데 속고발로 연결을 해놔서 이렇게 화이트 플라스틱 망이랑 딱 정리가 돼요. 가방 바닥 부분도 단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책 넣어 갖고 다니시는데 지장 없이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입구 부분에는 자석 단추 연결해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냥 편하게 토드백으로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가방 바닥까지 단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전체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탄이 크기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방 사이즈는 큽니다. 전체 가방 가로 길이는 31cm 정도 돼요. 그리고 손잡이를 제외하고 우선 전체 높이는 이렇게 보면 대략 19.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은 약간 너비가 조금 생겨 있어요. 이렇게 약간 너비 부분은 8cm 조금 넘게 8.5cm 정도 이렇게 너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면 부분도 생각보다 굉장히 큼직하게 떴거든요. 이렇게 짧은뜨기 우리 큼직하게 떠서 완성했고요. 손잡이도 그립감 좋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라탄은 A급 라탄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단단하지도 그리고 너무 흐물흐물하지도 않은 라탄이어서 이렇게 전체 테두리만 둘러놔도 가방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덧보실 색상이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컬러 조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름 가방을 하나 완성을 해봤습니다. 라탄은 제가 뜨개 하기 편하게 테두리 부분에 전체 다 후처리를 다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또 남겨주시는 댓글은 오늘의 저를 또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예쁘게 뜨게 하세요.